어떤 식으로 좀 자산을 지켜나가고 모아야 될지 네. 이제 우리가 이제 부동산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네네. 이번에 이제 좀 통장을 어떻게 이제 차곡차곡 네네네. 모아 나갈 것인가 요거에 네네.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여러분들 그 저축 같은 거 어떻게 하세요? 연금 저축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변액 연금, 네. 종신보험 같은 거 어떻게 좀 하고 계세요? 저는 사실 실비만 했고 나머지는 네네. 다 해지를 했는데 네네. 일단은 저도 이제 자산관리사 출신이긴 한데 여러분 그 저축보험은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물가상승률을 못 따라가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변액연금 같은 경우 그나마 물가상승률을 따라가긴 하는데 변액연금. 사업비가 너무 많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 많이 떼서 많이 떼죠. 15%가 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가 너무 많이 떼기 때문에 사실 이제 복리효과도 물론 있긴 한데 사업비 때문에 사실 복리효과를 누리려면 뭐 20년 이렇게 기다려야 되거든요. 근데 20년은 어떻게 기다리냐고요, 일반적으로. 뭐 단장 3년도 못 기다리는 게 사람인데 연금저축 100% 유지하신 분이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10% 미만일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해지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해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안 하는 게 맞다. 근데 제가 정말 놀라운 게 어떤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금융상품 위주로 막 어마어마하게 세세하게 막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게 구독자가 꽤 되더라고요. 엄청나요.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 한다고 부자 안 돼요. 그거 볼 시간에 그냥 부동산 투자 공부하는 게 낫거든요. 100배 낫거든요. 네. 세금 공부하거나. 그거 보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거. 근데 의외로 그런 거 되게 많이 보시더라고요. ETF가 뭐다? 아니, 뭐가 그런 게 수익률 뭐 얼마나 된다고. 그러니까 연금저축으로 경제적 자유를 잃었다는 사람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다만 이제 연금보험이나 이런 건 나중에 노후에 내가 이제 그 평생 그냥 지급받는 그런 거는 물론 장점일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걸로 인해서 뭐 경제의 자유를 누리거나 이런 건 아닌 거고 또 물가상승을 못 따라가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하고 거기에 너무 이렇게 공부를 하거나 할 필요 자체가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대표님은 연금저축은 없고 변액도 없고 변액 유니버스 있었다가 저도 해지했어요. 해지했고 네. 연금보험도 없고 네. 그러면 뭐 있으세요? 암보험, 실비. 저 이제 종신보험 예전에 가입한 거라. 종신. 네, 종신보험이 근데 이제 주계약을 좀 낮게 하고 특약, 암 특약이라는 걸 다 넣어서 조건 8만 원밖에 안 나가요. 8만 원, 와이프 건 6만 원. 싸게 하고 그다음에 실비 3, 4만 원짜리 그거 두 개밖에 없어요. 종신보험 안에 암 특약 이런 게 있기 때문에 3대 질병 특약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 하나 있는 거고 8만 원, 6만 원. 그다음에 애들 것도 한 2, 3만 원짜리 어린이 보험 하나 있는 거고. 그게 끝인데요, 저도. 실비보험 있는 거고. 근데 실비는 정말 괜찮아요. 실비는 무조건 가입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다음에 실비도 이제 단독 실비가 있어요. 단독 실비만 가입할 수 있는 거. 그런 건 굉장히 싸거든요. 그래서 정말 경제적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단독 실비만이라도 가입을 하셔라. 물론 이제 보험료가 조금씩 올라가는 측면은 있는데 그래도 혜택 받는 게 더 많고 또 아프면 가입이 안 되니까 네, 무조건 들으셔야 된다. 저축을 길게 하지 마라. 네네. 여러분 그 복리효과 때문에 저축 길게 하시는데 차라리 끊어서 굴리는 게 더 나아요. 끊어서. 그러니까 저축을 길게 해서 이 돈이 뭐 20만 원씩 10년 하면 2,200, 2,400이잖아요. 이렇게 하느니 그냥 물론 푼돈이긴 하지만 빨리 1,000만 원 만들어서 그 돈을 다른 데 투자해서 굴리는 게 훨씬 크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2020년도에 투자했던 데가 청주 있었잖아요. 청주에 오창 우림필류라는 아파트가 1억 4,500에 샀는데 전세가 1억 3,500 들어갔으니까 1,000만 원 갖고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청주. 근데 이게 지금 2억 4천 정도 하니까 이것도 한 1억 오른 건데 1,000만 원 갖고 여러분 그 투자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럼 1,000만 원만 갖고 1억을 버는 게 낫지. 20만 원씩 해서 2,400을 모으는 게 맞냐? 어떤 게 더 맞다고 보시냐는 얘기죠. 1,000만 원만 있어도 1억을 굴릴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청주 같은 경우에도 벌써 2년 사이에 1억이 올랐으니까. 이런 데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적은 돈으로. 그러니까 저축을 길게 하시는 건 의미가 없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으면 저는 과감히 좀 정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변액연금, 변액 유니버셜. 왜냐면 또 변액 유니버셜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정말 잘해야 돼요. 관리를. 이게 펀드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변액 유니버셜은. 그러니까 뭐 성장주, 뭐 배당주, 채권을 그러니까 이거를 타이밍에 맞춰서 정말 잘 변경을 해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면은 모를까. 그게 못한다고 하면은 그냥 과감히 정리하셔라. 그리고 나서 그냥 안정적인 월세 받는 뭐 오피스텔을 사시거나 아니면 상가를 사시거나 아니면 이런 아파트 투자를 해서 돈 자산을 불려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걸 내가 조정해야 되는 거예요? 네, 본인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이 해야 돼요. 원래는 원칙은. 근데 이거를 이제 말은 이제 담당하시는 분들이 관리해준다고 하지만 그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내 돈처럼 관리하진 않을 것 못하죠. 같긴 한데.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정말 이걸 열심히 해서 관리를 해서 이제 수익률을 올리거나 그게 아니면 이제 하는 거. 근데 이제 이런 변액 유니버셜 같은 경우에 사업비가 워낙 많이 떼니까 사실은 복리효과 누리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 이제 버텨야 되는 단점은 있다. 예전에 비싼 실비는 어떤가요? 예전 거? 예전 거는 무조건 유지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냐면 그 혜택이 많이 축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 것만 해도 저는 그 통원 치료비가 30만 원이 나오고 5천 원 공제가 돼요. 근데 예전에 잠깐 50만 원도 있었어요. 50만 원짜리가. 그 말은 뭐냐면 하루 병원에 가서 통원 치료 받으면 저 같은 경우는 30만 원 한도 내에서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부담금은 5천 원. 30만 원 나오면
5,000원 내고 29만 5천 원을 보험금을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게 많이 축소가 돼서 20만 원, 또 어떤 경우는 10만 원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한도도 뭐 3천만 원 한도 있는 것도 있고, 제 거는 이제 5천만 원이거든요. 1년에 10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예전 거는 그 혜택이 많이 있고 그거를 줄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전 거 갖고 계신 분들은 무조건 보유하는 걸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거를 깨고 새로 가입하라고 얘기 자꾸 할 거예요. 왜냐면 이제 신규 가입을 해야지 이제 또 이게 수수료라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건데, 이제 그런 말을 좀 이제 너무 현혹되실 필요도 없고, 그래서 뭐 보험 점검해 준다고 해서 이제 오셔서 이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게 이제 순수한 그런 의도보다는 이제 해지해서 이제 갈아타기 위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주의하셔야 된다. 저 옛날에 CI 보험 생각나. CI도 뭐냐면 크리티컬 일리니스라고, 이게 심각한 질병 재해에 인해서 이제 발생하는 건데, 암 같은 경우에도 중대한 암 하면은 중대한이 단서가 안 돼 있으면 또 암이 혜택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많았던 이제 보험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좀 많이 안 했던 부분이죠. 퇴직연금은 퇴직 시 일시불로 받는 게 좋은가요?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드리신 말씀이, 내가 일시불을 받아서 운용할 능력이 되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낫죠. 근데 운용할 능력이 없으면 그냥 그 연금으로 받으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개인차죠, 개인차.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저는 일시불로 봐서 운용 능력이 뛰어나니까 그렇게 할 거잖아요. 근데 잘 모르시는 분은 그냥 연금 받는 게 유리하겠죠. 왜냐면 잘못 날릴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거죠, 다. 맞아요. 금융 상품으로 경제적 자유를 이뤘다는 사람 제가 말도 안 돼요.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채널에 이렇게 열광하고 또 관심 보시는 분들은 전 이해가 안 가요. 그럴 시간에 제 유튜브를 보세요. 제 유튜브를. 아니 그런 느낌 아닐까요? 이제 그 사람들도 방법은 계속 찾고 있는데 네, 사회 네. 초년생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이 뭐 26, 8 요 정도인데 네. 뭐 지금 당장 종잣돈이라고 할 거 해봐야 300만 원, 네. 뭐 400만 원 정도밖에 네, 없어요.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모아나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1,000만 원, 2,000만 네, 네, 원 네. 될 때까지. 네. 이제 그 사이에 이제 그런 쪽으로 네. 빠지는 노출이 많이 되니까 영상이. 제가 그거 말씀드릴게요. 오늘 진짜 핵심적인데, 뭐냐면 저는 신형 밸류 고배당이라는 펀드를 10년, 15년 전부터 하고 있어요. 신용 밸류 고배당. 이게 뭐에 좋냐면 신형 투자 운용회사가 운용을 굉장히 잘해요, 보수적으로. 맞아. 예, 그리고 밸류 고배당 뭐냐면 배당주인데, 배당주는 뭐냐면 삼성전자, KT, 포스코 같은 우량주를 만들어서 이제 하는 건데, 이 신형 밸류 고배당이 보면은 굉장히 수익률이 안정적으로 잘 해요. 그래서 여기를 저는 정기식으로 들어가거든요. 정기식 투자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연 한 10에서 15%는 무조건 나와요, 수익률이. 이거 국내 것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국내. 해외 펀드 같은 경우도 잘 안 하고, 왜냐면 해외 펀드는 이제 내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10에서 15% 나오면 100만 원씩 넣으면은 1년에 1,200이면 한 100만 원 정도는 충분히, 100에서 한 150 정도는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고, 실제로 저희 회원들끼리도 이 펀드를 했었거든요. 근데 다들 수익 냈어요. 근데 다만 이게 올랐을 때 한번 환매를 해주셔야 돼요. 정기식으로 들어와서 고점이다. 언제가 고점이냐면 그 사람들이 펀드에 막 수익률이 좋다. 그럴 때 한번 환매를 하셔야 돼요. 환매를 하고 다시 들어가면 돼요. 정기식으로. 그 과정을 반복하면 되고, 사람들이 정기식 펀드는 무조건 오래 하면은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만약에 3년 동안 이런 식으로 꺾이면은 3년 했으면 마이너스인 거예요. 내가 꼭 3년 이렇게 오래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수익이 많이 났을 때 한번 환매하고 다시 들어가라. 다시 들어가서 또 수익이 나면 한번 환매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은, 그 다음에 기간은 신경 쓰지 마라. 왜냐면 1년 만에도 수익률 30% 났다. 그럼 빼시는 거예요. 뭐 1년 안에 30% 났다면 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들어가는 거죠. 목돈 정리식으로. 그런 식으로 시스템적으로 하면은 여러분 절대 마이너스가 안 납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에 들어가는 것보다 이제 나눠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니까